인공지능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모델의 크기는 수십억,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넘어섰고, 코드를 짜고 문장을 작성하고 복잡한 문제를 척척 풀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똑똑한 AI가 곧 좋은 AI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킹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AI는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바로 그게 우리가 원했던 AI였을까요? 오늘은 선 넘지 않는 AI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우리의 영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겪는 보안과 생산성 사이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AI를 인간의 가치에 정렬시키는 수학적 방법을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짧게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I 리서치 엔지니어 권구민입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도메인에 갇히지 않고 머신러닝부터 딥러닝, 컴퓨터 비전 그리고 지금의 NLP와 LLM에 이르기까지 AI 도메인 영역 상관없이 연구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쌓았어요. 최근에는 구민이라는 모델을 직접 구축하면서 개인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적 LLM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마주하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한쪽에는 보안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생산성이 있어요. 이 둘은 종종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내부망과 외부망이라는 독특한 환경이 있는데요. 내부망은 조직의 경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폐쇄 시스템이에요. 민감한 데이터와 핵심 업무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외부망은 인터넷과 연결된 세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강력한 AI 도구들은 전부 외부망에 있거든요. 보안을 지키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보안의 위험이 증가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기서 정렬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정렬이 뭔지 아주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인간의 의도, 가치, 윤리적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렬이란 AI의 행동 방향을 이 목표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 목표를 가리키게 되면은 정렬이 된 거죠. 하지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온갖 것들이 전부 섞여 있어요. 편견, 혐오,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모델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방향이 틀린 AI는 위험해요. 윤리적 LLM을 만들려면 세 가지 축을 고려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Human Alignment, 모델이 인간의 선호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Harm Minimization, 유해한 출력을 억제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Accountability, 모델이 시스템을 속이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의 균형점에 모델을 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렬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RLH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LHF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로는 프리트레이닝,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코퍼스 데이터로 기본 언어 능력을 학습하죠. 두 번째 단계로는 Supervised Fine-Tuning, 고품질 예시로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워요. 세 번째 단계로는 리어드 모델을 트레이닝해줘요. 이게 핵심인데요. 인간의 선호도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로는 PPO 최적화,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모델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AI에게 내 집이 너무 더워요 라고 말했어요. AI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응답을 생성했어요. 이제 휴먼 레벨러들이 이것들의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A가 가장 좋고 B가 그 다음, C가 가장 나쁘죠. 이 순위 데이터는 페어 비교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데요. A가 B보다 낫다, A가 C보다 낫다, B가 C보다 낫다. 각 페어에서 더 좋은 것은 chosen, 나쁜 것은 rejected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가 바로 보상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제 핵심이 되는 포뮬러를 볼 시간이에요. 리어드 모델의 손실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RSOPI는 리어드 펑션이에요. 응답이 들어오면 점수를 출력하죠. YSW는 선호된 응답, YSBL은 비선호 응답이에요. 우리는 선호된 응답의 점수가 더 높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요. 시그모이드 펑션 시그마는 이 차이를 0과 1의 사이의 확률로 바꿔줘요. 점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선호 응답이 정말로 더 좋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로그를 취하면 최적화가 더 안정적이게 돼요. 그리고 이걸 모든 데이터에 대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결국 이 수식이 하는 일은 단순한데요. 좋은 응답의 점수는 올리고 나쁜 응답의 점수는 내리는 것. 이렇게 훈련된 리어드 모델은 인간 선호도를 수치화할 수 있게 돼요. 자, 첫 번째 항은 보상이에요. 이걸 최대화하고 싶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제약이 있어요. KL divergence라고 하는데요.
현재 모델이 원래 모델, 레퍼런스 모델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끌어당기게 돼요. 여기서 베타는 고무줄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크면 변화를 억제하고 작으면 자유롭게 변화하게 두죠. 재밌는 건 이 최적화의 문제의 해를 닫힌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원래 모델의 보상했다는 가중치를 곱한 형태죠. Z는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정규화 상수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상함수와 최적 정책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는 것. 실제로는 PPO라는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하는데요. A sub t는 어드밴테이지, 기대보다 좋았으면 양수, 나빴으면 음수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드밴테이지가 양수면 좋은 행동이니까 확률을 높이고 싶죠. 근데 1 플러스 입실론까지만 허용이 돼요. 어드밴테이지가 음수면 나쁜 행동이니까 확률을 낮추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1 마이너스 입실론까지만 가능해요. 민을 취하는 이유는 항상 보수적인 업데이트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요. 너무 급하게 변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하지만 RLHF에는 문제가 있어요. 리워드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PPO 최적화는 까다롭고 불안정해요.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DPO,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보상 모델이 필요 없어요. 훨씬 단순해졌죠? DPO의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RLHF가 하려는 일을 보상 모델 없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마치 복잡한 기계를 열어보니 훨씬 단순한 회로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서 보상어를 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Z를 잘 보세요. 응답 Y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걸 선호도 확률 모델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로그 Z의 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DPO의 마법이에요. DPO 수식을 보면 보상 모델이 사라졌어요. 선호도 데이터로 직접 정책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쪼개서 볼게요. 현재 모델이 선호 응답을 생성할 확률을 원래의 모델의 확률로 나눈 거죠.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양수면 좋은 방향, 음수면 나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DPO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선호된 응답의 확률을 높이고 비선호 응답의 확률을 낮추는 것. 보상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직접 이 목표를 최적화하죠. 그럼 한번 두 방법을 비교해 볼까요? 복잡성? RLHF는 높고 DPO는 낮아요. 계산 비용? RLHF가 훨씬 더 비싸죠. 안정성? DPO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DPO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DPO가 더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델이 정말로 선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독성 평가를 해본다 할게요. 독성 점수는 0과 1 사이예요. 여기서 스레시홀드는 0.3을 기준으로 둘게요. 우리 실험에서는 훈련 후 독성 점수가 1.21% 감소했다고 해볼게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규모로 적용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개선인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벤치마크로도 평가를 해야 돼요. 세이프티 벤치는 7가지 안전 카테고리를 테스트하고 True for QA는 모델이 거짓말하는 경향을 측정하죠. 이것들 외로도 한국어에 특화된 평가 도구들도 있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RLAIF. RLHF의 H는 휴먼이잖아요. RLAIF는 그 자리에 AI가 들어가요. 미리 정의된 헌법에 따라서 AI가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AI가 자신의 응답을 비평하고 더 나은 응답을 만들어내죠. 휴먼 라벨러를 구하기 어려울 때 특히 유용해요. 확장성이 훨씬 좋거든요. 물론 AI의 편향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돼요. 2026년 1월 중요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한국에 AI 기본법이 시행되거든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죠. 윤리적 LLM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해 볼게요. 보안과 생산성, 그리고 윤리, 이 셋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RLHF, DPO, RLAIF. 이런 기술들은 균형을 찾는 도구들이고요. 지능이 높다고만 해서 좋은 AI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한 보안의 선, 윤리의 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AI. 그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AI예요. 똑똑한 AI를 만드는 건 어렵죠. 하지만 올바른 AI를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때 기술은 비로소 신뢰를 얻게 되고요.
그럼 선 넘지 않는 윤리적인 LLM 솔루션 구축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